밖에 배달 왔나 봐요. 배달 음악이 왔대요. 아주 재밌는데 예. 요즘 폭염이 이제 계속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집 밖에 나가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신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스마트폰으로 이제 버튼 몇 번만 이게 눌러도 이렇게 집까지 딱 배달이 되니까 저도 뭐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네. 간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전국 어디서든 배달도 되고 간편하니까 사용자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점점 더 발전하고 늘어나는 배달 앱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달 앱 사용해 보셨습니까? 이번 폭염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37도, 맞아요. 38도 올라가기 때문에 나가는 네.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역에서 배달을 시킬 때 굉장히 유용해요. 예를 들면 지역에 맛집이 있으면 지역에 있으신 분들한테 뭐 서울에서 이렇게 배달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맛집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참 편리하기 때문에 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목적 때문에 이런 배달 앱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배달을 시키려고 하면은 뭐 집 앞에 붙여놓은 뭐 그 메뉴판 같은 걸 좀 모아뒀다가 찾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붙여놓는 거 딱 이렇게 썼죠. 예, 네.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하나로 되니까 이 배달 앱 그만큼 많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동네에서 뿌리는 예. 일종의 찌라시 같은 걸 모아가지고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동네에서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앱에 들어가게 되면 워낙 다양한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골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전체 배달 시장의 30%인 3조 원을 현재 시장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컸군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에 네. 3,300억 원이었는데. 네, 그래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과 대비해서도 지금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수년 내에 10조 원 규모, 좀 더 나가면 12조, 13조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써봤다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10% 정도가량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 네. 특히나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44%, 47% 정도 돼서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젊은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배달 앱으로 대부분 다 시켜서 드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80% 가까운 분들이 응답을 했을 때 이용을 해봤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스마트폰에 이제 이 배달통이라는 이렇게 앱이 깔려져 있거든요. 가끔 써요. 근데 편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배달앱이 이렇게 거의 뭐 10여 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거는 그러게요. 단순히 편리하다는 것 때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다른 또 구조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크게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런 내부적인 서비스라든지 시스템 문제를 언급을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1인 가족이 그러니까 싱글 가족이 많이 늘어났다. 1인 가구의 것이죠. 증가. 예, 그렇습니다.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제 트렌드 관점에서는 언택트족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언택트족이요? 언택트족이라는 것은 대면을 좀 약간 기피하는 그런 트렌드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달 앱 같은 경우는 직접 뭐 매장에 가가지고 주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상황에서도 편리하게 자기가 원하는 배달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뭐 도시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도시 인구가 거의 뭐 95%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도 많이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뭐 절반 이상이 뭐 검색과 주문 결제까지 한 번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예전엔 잘 안 됐던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쿠폰과 마일리지 그리고 네, 가격 할인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안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할인 쿠폰 그리고 마일리지 적립 사실 이것 때문에 영화관 같은 경우도 멀티플렉스가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동 간에서 이제 얼마든지 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서비스의 어떤 질적 재고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배달통 쓰신다고 배달통. 하셨잖아요. 예, 네. 저는 사실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앱을 많이 쓰는데 이게 배달앱 그 시장 내에서도 많이 쓰는 인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이렇게 되게 그래요? 세 개 업체를 얘기하는데요. 톱3라고 하나요? 네, 톱3인데 네. 사실 처음 생긴 거는 아까 말씀하신 배달통이었어요. 2010년에 맨 처음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 그러니까 GPS를 활용해가지고 그 사용자가 있는 주변의 그 맛집이라든지 여러 이제 매장들을 소개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참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빨리
이렇게 주문 배달할 수 있는 곳을 알려줬었죠. 그런데 이게 2011년에 배달의 민족, 2012년에 요기요가 후발주자인데 이게 네.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아까 이제 표에서도 보셨듯이 배달의 민족이 지금 업계 1위고요. 배민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 배달의 민족 우리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민족성을 또 표해가지고 많이 화제를 몰라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현재는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가 각축전을 벌이면서 매출액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우한 형제들이 처음 만든 그렇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외국 기업이라는 이게 무슨 얘기인 거죠? 이게 3사가 점유율이 100%거든요. 예. 100%인데 이 회사들이 다 외국계 자본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든지 또 실소유주가 외국계입니다. 외국계 업체가 투자를 예, 그래서 한 우리가 겁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를 자극하니까 우리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투자금이 한 550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540억 원이 외국계 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중국 쪽의 기업이 이쪽을 주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제 그 뭐 요기요라든지 배달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일계의 전문 유통 스타트업이 실소유주입니다. 그래서 예.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유통 전문 회사가 사실상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외국계 이제 회사들 혹은 자본들이 우리 이제 배달 앱들을 장악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뭐 지금 성장 속도라든지 규모로만 보게 되면은 분명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것 같은데 외국계 자본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건 약간 또 걱정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약간 처음에 좀 약간 무시를 당한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이제 전체 유통 구조에서 수익이 아까 3조 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3천억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클 줄은 사실상 몰랐던 네네. 측면이 있고요. 근데 외국계에서 오히려 우리 시장을 너무나 잘 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나라에서는 배달이 너무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저걸 뭐 배달 앱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또 사실 2010년대 초반부에 이 배달통 같은 경우는 약간 유동성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군요. 포화됐구나.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이상 진출하지 말아야겠다고 했는데 이게 서비스가 좋아지게 되면서 훨씬 더 시장이 확대가 파이가 됐고, 커졌군요. 예, 파이가 커지는 상황이었고 특히 외국에서 오히려 정확하게 본 것이 한국은 결국에는 배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배달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시장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스타트업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많은 어떤 비용을 해가지고 뭐 이제 어떤 투자를 당장 빼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확산되고 또 진입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토종 배달앱 또 빨리 좀 많이 컸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보면서 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배달앱을 통해서 시켜 먹는 음식이 배달 음식 이제 아주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피자, 치킨, 치킨. 피자, 네. 뭐 이제 닭발, 중국집. 닭발, 예, 중국집, 중국 요리도 그런데 요즘에는 별게 다 배달된다면서요? 네. 상상 이상이라고 하던데요? 심지어는 빙수도 있습니다. 빙수까지. 빙수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을 하게 되면 녹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테이크아웃 할 때 녹는 것을 생각을 하면 배달을 어떻게 시키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녹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하기 네. 때문에 오히려 덜 녹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게 또 이색적이었고요. 또 샐러드나 다이어트 음식 같은 게 특히 샐러드 같은 경우도 상할 수가 있는데 신선함이 중요하잖아요. 예, 이것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생겼고 특히 음료 같은 경우도 배달이 되는데 이게 10,000원 이하 정도, 그래서 2-3명 정도 보면 사무실에 배달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더울 때는 뭐 나가서 굳이 테이크아웃을 그러게요. 안 하셔도 되는 측면이고요. 특히 바베큐 같은 경우도 된다고 합니다. 바베큐. 바베큐까지. 뭐 삼겹살이나 뭐 오리고기 이런 것도 된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냄새가 나서 1인 가족 혹은 혼자 사시는 분이 잘 못하는 생선구이도 요즘에는 배달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좀 약간 다르고 또 이 와플이나 뭐 케이크 같은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배달이 되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와이셔츠를 이제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거. 이걸 이제 구독한다고 요즘에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와이셔츠 대리기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아침 식사 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매달 배달해 주는 서비스.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이제 뭐 내용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배달 앱을 이용하면서 하나 궁금한 게 그 배달 앱 수익 구조도 궁금해지고 또 뭐 배달료 요즘에 또 받는 것도 많더라고요. 배달료 받잖아요, 요즘에.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배달료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또 갑론을박하기도 하는데요. 네. 뭐 요기요나 이제 배달통이나 배달민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보니까 뭐 14,000개 혹은 2만여 개 정도의 가맹 매장들이
배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선 매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니까 여러 가지 또 인건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배달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2,000원 정도를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달 업체 같은 경우는 아니 뭐 매장에서 그렇게 배달료 하는데 우리도 공식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건부 인상 또 얘기했어요. 이 조건부 인상이 뭐냐면 주로 뭐 더워가지고 폭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지체가 되기 때문에 배달료를 좀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공휴일 같은 때 이런 때도 좀 배달료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2,900원에서 4,000원까지 차등을 둬가지고 배달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짜 배달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 배달 앱으로 인해서 좀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소비자들은 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배달료가 이렇게 책정이 되고 또 인상까지 됐는지 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소비자들은 좀 원성을 자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배달앱 시장이 커지는 만큼 또 이 커지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부작용들도 네. 또 나타나고 있군요. 오늘 네. 배달앱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